안녕하세요. 단산 박찬근입니다. 제가 이번에 펴낸 21세기 시선으로 읽는 동양고전 주역이라는 책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역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주역의 이치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무늬를 읽는 64가지 이야기로 주역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주역을 반드시 점치는 책이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삶에 있어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그려내는 삶의 무늬를 읽는 책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역을 만난 것은 23살 제 스승인 병주 선생님께 사서삼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만났던 책입니다. 그 책은 제 삶을 바꿔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읽으면 괴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 책을 꾸렸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주역이 완성된 시대이자 그 지혜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진문공의 19년 기다림, 범녀의 초탈한 물러남, 구천의 와신상담, 공자의 천하주유,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주역 64개의 살아있는 주석서입니다. 이야기를 술술 먼저 읽으십시오. 그 다음 원문과 단산의 풀이를 읽으십시오. 30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닿는지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2500년 전의 책이 바로 주역인데 오늘 내 삶을 이렇게 정확히 짚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책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괴마다 3걸음으로 읽어봅니다. 첫째는 이야기. 이야기는 춘추 전국시대 인물들의 생생한 서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문입니다. 원문은 괴사와 대상전, 괴의 상징과 뜻을 짚어 놓습니다. 단산의 풀이는 30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내 삶에 닿는 지점을 찾아 놓았습니다. 물론 주역을 원문으로 강독을 하는 데는 총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원문 페이지로만 28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공부하려고 들면 너무너무 어렵고 높고 깊고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은 간단하게 64괴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역 64괴에서 짚어주는 모든 것들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넌지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괴부터 펼쳐보십시오. 주역은 꼭 첫 페이지부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히고 답답할 때, 예를 들면 감꾀라든지 건꾀라든지 곤꾀라든지 이게 다 답답하고 막힐 때 상황입니다. 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또는 관계가 힘들 때 성공 후에 자기 마음이 느슨해질 때 변화가 필요할 때 기다려야 할 때 이런 괴들에 대한 일화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두 기호로 시작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핵심 글자가 바로 양효와 음효 두
두 효가 출발입니다. 사실 끊기지 않은 긴 막대기 하나를 양효라 하는데 이 뜻은 나아가고 강하고 펼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가운데가 끊긴 막대기를 음효라 하는데 물러남과 부드러움과 거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호를 3개씩 쌓으면 8궤가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죠. 2의 3승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을 담는 8개의 그릇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8개를 하늘 건 해서 3양효가 있고 모태라고 해서 맨 위에가 뚫린 음효가 맨 위에 있는 태가 있고 3디화 해갖고 가운데가 뚫린 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레 진자입니다. 진. 5번째는 바람풍. 6번째는 물을 나타내는 감. 그 다음에 7번째는 산을 나타내는 산, 간이죠, 간. 8번째는 곤입니다. 여기서 곤, 감이라고 하는 4개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상경의 첫 번째 궤가 건괴죠. 건괴는 무엇을 나타내는 고 건위천해서 하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늘의 창조력입니다. 서쪽 변방의 진나라 목공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백리애를 데려오고 건숙과 공손지를 불러들이며 묵묵히 인재를 모았습니다. 주공께 폐업을 이루시려면 먼저 인재를 모으셔야 합니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행건, 군자이, 자강불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굳세니. 군자가 이하여, 이는 그 굳센 이치를 본받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자강불식이라. 스스로 쉬지 않고 힘을 써라. 건괴는 힘을 강조하는 동시에 바른 이치를 놓치지 않습니다. 힘만 있고 발음이 없으면 폭력이 되고 발음이 있고 힘이 없으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서 불식이라고 하는 강과 불식 이치죠. 스스로 강화하려는 노력, 불식, 그치지 않는 것.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것은 빠르게 가는 것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쉼없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보면 지구가 자전으로 인하여 쉼없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죠. 밤과 낮 계속 돌고 있죠. 그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곤괴입니다. 곤괴는 곤위지, 땅곤자라고 하죠. 땅의 포용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나라 공자 중이가 19년 동안 떠돌 때 계자추라는 유명한 사람 들어보셨죠? 계자추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자기 공이라고 위치지 않았습니다. 훗날 중이가 진나라 공자 중이 떠돌던 중이가 문공이 되어서 진나라 문공이죠. 신하들이 저마다 자기 공을 내세울 때 계자추는 녹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화를 통해서 지세곤,
땅의 형세를 그대로 실천한 계자주에 공을 담아 놓았습니다. 군자 이하야 후덕 재물 하나니라. 군자는 이를 본받아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고 있다. 지역에서 많은 부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과 곤입니다. 건괴가 하늘의 강건함을 말했다면 곤괴는 땅의 포용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받쳐주는 힘, 공을 말하지 않는 계자주의 침묵이 바로 곤괴가 말하는 후덕 재물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괴가 치산겸해서 겸괴인데요. 겸손의 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일화를 저는 지백이라는 사람이 조양자에게 땅을 요구하자 신하들은 굴욕이라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조양자는 조용히 땅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지백은 교만하다. 땅을 주면 더욱 교만해질 것이다. 결국 기고만장해진 지백은 세 나라의 반격을 받아 무너졌다고 합니다.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라. 겸손하면 형통하니 군자는 끝맺음이 있다. 제가 주역을 다 떠들어서 공부를 해보니 모든 괴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사가 들어있고 뭐뭐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계사가 들어있는데 겸괴만은 경계사도 없고 금지사도 없습니다. 또 겸괴를 뽑아낸 그 상징 체계가 너무 재밌잖아요. 지산겸입니다. 원래 산이란 평지에서 높이 올라간 것을 산이라 하는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은 산처럼 높고 크고 웅장하지만 평범한 땅 밑에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을 겸이라고 상징물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 다음엔 감입니다. 29번째 배치를 해놨는데 하경에 있네요. 감위수, 감이라는 것은 무리딘인데 험난함과 위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일화를 저는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월왕구천 회계산에 포위된 채 항복을 했습니다. 오나라로 끌려가 마국간을 청소하고 부차의 대변으로 병세를 살필 정도로 치욕을 당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 뒤 돌아온 그는 방에 쓸개를 걸어두고 매일 맛보며 치욕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아시다시피 와신상담이라 하죠. 주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습감, 이 감 할 때 습자는 익힐 습이 아니라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겹쳐 있다. 주역은 3개짜리를 소성괴라 하고 6개짜리를 대성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괴라고 하는 이 감괴는 소성괴 2개가 겹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괴가 그 물을 나타내는 감이 겹쳐 있다 해서 습감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부유심형이라 거듭뛴 구덩이라 또 믿음이 있으면 오직 그 마음이 형통할 것이다. 유부 할 때 부자가 믿음이죠. 이 습자는 거듭이라는 뜻으로 감기는 구덩이가 거듭뛰는 험난함의 괴입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마음의 중심, 즉 참이죠. 참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을 실천한 예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49번째 괴를 보면 혁이라는 뜻이 있는데 택화혁, 위에는 연못이 있고 밑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때는 불이 연못의 물을 다 불을 떼가지고 수증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변혁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은 예시는 서쪽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진나라 효궁 앞에 위나라 출신 상앙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형태를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질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상앙이라는 사람이 법을 뜯어 고치자고 나섰던 예를 드러났습니다. 혁괴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형질이 바뀌는 근본적인 변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드는 것은 혁이 아니고 그냥 질적인 변화죠. 하지만 상황의 변법처럼 뿌리부터 통째로 다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 바뀜입니다. 마지막으로 64번째 괴는 미제괴인데 끝나지 않은 희망입니다. 63번째 괴가 기제입니다. 이미 기자, 제자는 이게 물 건너간다. 구제한다 할 제자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놨습니다. 70이 넘도록 위수 강가에서 낚시하던 강태공을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나라 문왕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원하는 자는 고기를 낚고 원하지 않는 자는 뜻을 낚습니다. 라고 한 그 강태공의 말을 알아들었던 거죠. 이렇게 64괴의 마지막이 완성 기제라고 써 있죠.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우리네 삶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어느 분이 불렀죠.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64괴를 옛날 고사성어와 함께 그때 처했던 사람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주역의 상징체계로 풀어내는 그런 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미제 다음은 다시 건꾀입니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스스로 쉬지 않고 힘쓰라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강불식, 스스로 쉬지 않고 힘씁니다. 우리 다 같이 쉼없이 나아가는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주역책을 한 권씩이라도 당신의 고귀한 책장에 놓아두고 힘들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 식힐 겸 쓱 책장을 넘겨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21세기 시선으로 읽는 동양 고전 주역, 지금 만나보세요. 알라딘이라든지 교보문고에서 박찬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책이 바로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귀한 시간이 되고 저한테 작은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